후쿠시마가 2011년에 터졌잖아요. 거기 또 이제 세월호가 또 2014년에 터졌잖아요. 세월호 아이들이 이제 바닷물 속에서 이제 비극을 당했는데 이게 자꾸 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좀 참혹하거나 어떤 그런 세월호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이나 이런 얘기들과 어떤 약간 영원한 어떤 원형적인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얘기 이런 것들을 결합해 보려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 이제 물의 기억이죠. 핵발전소 폭파 이후에 그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방출되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도시로 보내져야 될 그런 에너지들, 전기를 위해서 이런 농촌에 산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그 송전탑들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공동체가 많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이 작품 속에 녹여내서 강요된 고통, 강요된 공동체의 해체라고 하는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격리 감금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멀리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됩니다. 입을 맞추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사선 오염덩어리입니다. 물의 기억은 올해 후쿠시마 10주기를 맞아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준비한 작업입니다. 원래 이 작품의 초연은 2014년 8월에 진행이 됐었고요. 공교롭게 그때 세월호가 터져서 세월호 사태 생겨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바꾸면서 방사능의 어떤 냉각수 그리고 바닷물 같은 그런 물과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저승을 가는 레테강 같은 그런 물과 연결이 돼서 잊혀지면 안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을 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이게 주어진 생태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어쩌면 누구보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자라고 제가 생활하고 성인이 되고 도시 생활을 할수록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 그 주변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역에 있다 보면 정말 개발 이런 성장 문제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강릉에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아닌 해변에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화력발전소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또 그 전기를 서울 수도권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저희 강릉, 강원도 곳곳 마을에 송전탑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 계속 목소리 외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자기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환경 이런 것도 지켜가며 살아가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감동받고 좀 정서적으로 오고, 그게 삶의 좀 자기 기준이 되고 그랬으면 그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곳의 이야기를 당장에 해낼 수 있다라는 그 현장성과, 그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관객이 그 순간에 하나의 호흡이 된다라는 그 일치성, 사회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매력적인 거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든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가 가진 무슨 이 세상에 벌레에서부터 우주까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되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라는 그 특징. 그래서 연극이라는 장르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저는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이 연극 작업을 통해서 뭐 지구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목적을 지닌다. 이건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거기까지는 없고요.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오늘 그 중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린 이미 알고 있죠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친구들이 이 노래를 연습하고 가사를 외우고 하면서, 그리고 생활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은 이 가사를 자기 몸속으로 소화해내면서 해왔다는 거죠. 그냥 이 공연을 하는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걸 꾸신 거죠. 지금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해서 기록되긴 하지만 사실은 연극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 딱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이게 그냥 나의 삶인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영풍 재련소로 내려와서 보면 그 주변에 사실은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은 물인데 무늬만 물인 거죠. 생명수라기보다는 생명의 반생명물이 이제 원료 흐르고 있는 그런 건데, 인간은 자연을 먹고 살거든요. 자연으로부터 또 왔고, 인간과 자연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닌데, 인간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그 주변 환경, 자연이 이렇게 훼손된다는 것,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빚을 넘기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세대가 진지하게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우리 프로젝트 두 번째 사라진 존재들을 위한 순례 같은 경우는 20대 청년 예술가들이 시골의 오염된 환경들을 탐사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고 인터뷰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런 농촌 지역의 외로운 지역 주민들도 그 젊은 예술가들이 와서 함께 하니까 생기를 얻게 되고, 또 젊은 예술가들도 자신들이 몰랐던 그런 공간과 어떤 현장들을 보게 되면서 많은 자극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풍 석포재련소를 알게 된 것은 긴 시간 아니거든요. 제가 내려와 살게 되면서 음식점을 하려고 이제 인허가를 하려고 안동시청을 갔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야 등실아, 저 여서 1시간만 쭉 올라가 봐라. 24시간 돌아가는 공단이 있다, 공단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공장, 2공장, 3공장. 그래서 15만 평 규모의 공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백천계곡은 우리나라의 최남단의
열목호 서식지로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에요. 나라의 어쩌면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열목호 모사는 이 생태 파괴가 되고 이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이번에 열목어 기획을 하면서 뭐 큰 역할은 못했지만 저희가 지역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작업을 하자고 제의를 했을 때 다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라서 굉장히 즐거웠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같이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그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환경운동 그런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 그 영풍 재련소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대기업, 뭐 재벌, 권력가의 저희 어떤 주민들의 어떤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희들의 목소리가 사실 아직까지 굉장히 작다고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이런 그 문화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석포 재련소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이고 그 사라져가는 그런 어떤 생명들의 중요성을, 소중함을 좀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석포 재련소 주변에 하천에는 정말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어다니는 것, 바위에 붙어서 땅에 붙어서 이렇게 사는 동식물은 아예 전멸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몹시 깨끗해 보이지만 거기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물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물을 떠서 커피를 끓여 드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환경연극 프로젝트에서 외가리를 맡게 된 이선재입니다. 외가리는 열목어처럼 깨끗한 낙동강 주변에서 살고 있던 동물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지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외가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주변 환경이 석포 재련소로 인해 알게 모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련소라는 것을 저희들은 폐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폐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입지적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1,300만 명 국민들이 식생활 영수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련소가 위치해 있는 곳은 더 이상 공장이 그 가동을 하면서 정화를 할 수 없는 오염 한계치에 이르렀다. 지금 장항재련소 예를 보더라도 1990년대 초에 폐쇄를 한 장항재련소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혀가면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나무를 만지니까 이제야 이런 건지. 맞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겨울 잠을 자요. 이제 겨울에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매년 그 1월, 2월 즈음이 되면 올해 환경연극 작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소재를 찾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2018년 겨울에 저희가 선택했던 주제가 소비사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지, 우리 현대인들이 소비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건데 엄청나게 쏟아지는 쓰레기들, 또 소비로 인해서 배출되는 그런 오염 물질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이야기 나눴는데 단순히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태도 어쩌면 그런 쓰레기처럼, 일회용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형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의 이제 내용은 비정규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호출이 돼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이 쓸모가 없어질 때는 금방 쉽게 해고되어지고 버려지는 과정이 마치 일회용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어떤 인간들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큰 입 속으로의 그 가장 큰 소재라고 한다면 소비사회에서 쓰레기 문제, 그다음 그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노동의 문제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큰 입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자. 들어가서 변신을 해서 나오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큰 입 안이 뭐냐 하면 생명의 에너지가 아주 넘쳐 흐르는 원형적인 숲속, 또 뭐 동굴 안이라든지 어떤 도시 문명으로 찌든 피폐화된 영혼들을 예를 들면 큰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다들 동물이 돼서 동물의 에너지를 받고 나오고 라든지 모험을 하고 좀 야생적인 생명 에너지, 우주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 이게 이제 핵심 주제고요. 나카자 시니치라는 분의 대칭성 인류학이나 이런 몇 권의 책들을 그때 좀 읽으면서 이 작업을 생각했었어요. 가볍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인형이 주는 그 어떤 상상력? 인형이 주는 어떤 순수한 세계로의 안내? 이런 측면도 있어서 관객들이 좀 편하게 보면 좋겠고요. 합창도 나오고 아이들이 노래도 부르고 사실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공동체 연극이다 보니까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도 이 작품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캠프에 참가한 가족들도 참여를 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티스트들과 문화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작품이라서 누구나 함께 공감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던지는 어떤 질문들, 우리는 이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기후 문제나 이런 환경 오염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대로 살아도 될까? 라고 하는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정도의 질문을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좀 성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큰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이제 퍼레이드에 등장을 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형들은 이 쓰레기 문제를 갖고 시작하면서 엄청난 페트병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 페트병을 다 모아서 만든 인형이 있어요. 거대 인형. 그 인형은 텅 빈 나라고 하는 이름의 인형이고 우리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항상 뭔가 공허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지만 그거는 정말 채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한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은 인형이에요. 텅 빈 나. 그리고 쓰레기로 오염된 검은 새들, 또 비닐로 만들어진 새들이 있어요. 검은 새, 비닐, 검은 비닐 인형도 나오고 소비 사회에서 끊임없이 소비하고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캐릭터도 있고 나무 정령이라는 인형도 있어요. 이제 그 인형은 우리 이 소비 사회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인간들, 존재들을 은총의 산으로 대자연의 품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저는 주로 지금 기러기, 오리, 젖새 세 가지의 솥대 인형을 제작하고 있고 주로 이번 야외극에서 사용되는 인형으로는 몸뚱아리 텅 빈 나랑 큰 입을 제작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솥대는 우리나라 전통 조형예술 공예품인데 큰 입 속으로 야외극에서는 초월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존재로 의미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공허, 공포라는 감정들을 불태우고 연민, 우정, 환희라는 것으로 바꾸면서 밝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다리 실력도 많이 늘 것 같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장다리를 타고 새들 움직임 같은 걸 하니까 되게 자신감도 많이 늘 것 같고 좀 이런 문화 활동을 직접 참여한다는 거에 되게 자신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얻을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 경험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퍼레이드 하면서 뭐 춤추는 사람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보고 느끼고 직접 참여하고 자신감도 늘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수락했을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좀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하고 무서워했는데 하고 나니까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공연이라든가 퍼레이드가 있다면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이렇게 말 자체가 지니고 있지만 연극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 그리고 공동체성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해오던 작업이라서 뭐 이제 이걸 그만하게 되면 은퇴해야죠, 은퇴. 네, 살아있는 한 연극은 계속한다.
힘이 닿는 한 이 지구 그다음에 또 연극의 작업 그리고 이것이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것이 지닌 어떤 힘을 믿는다면 그것은 희망을 지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을 욕망하겠죠. 됐나요? 네, 자전거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